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저를 향해서 좀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또 기쁩니다. 리플의 두 자릿수의 랠리의 1등 공신은 이 코인 트레이더의 고래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전 전망이 긍정적이다 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리플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있잖아요. 오늘 밤 10시 반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10시 반에 있으니까 많이 바짝 또 긴장해야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되는 자료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댓글에다가 응원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대박 나자고 댓글에 대박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리플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하고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가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10시 반에 발표가 있었고 10시 반에 발표와 함께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나요? 네, 바로 이때입니다. 자, 제대로 된 양봉을 그려주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조정이 나왔지만 녹색선 구간, 기준선 구간을 완벽하게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97,200달러 근처까지 이렇게 와 있고요. 반등 자리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2,000달러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같은 경우도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노란 색깔 이평선 추세선 자체를 이렇게 그어놨는데 노란 색깔 추세선을 반등을 제대로 찍어줬단 말이에요. 1월 13일 기준으로 제대로 한번 바닥을 찍고 상승을 그려줬는데 이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저항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존에 12월 31일 날 저점을 찍고 고점까지 몇 프로 구간이 나오죠? 약 22%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바닥에서 대비해서 상승 구간 보시게 되면 23% 정도예요. 그럼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 뭐 사상 최대치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최대치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도 25%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몇 프로요? 자, 24%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처음에 매수하셨던 요 매수 구간들 대비해서 수익이 충분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23% 정도 수익이 났을 테니까 절반 정도만 매도하고 안전하게 가자. 안전. 못 간다, 뻗어 나간다 이걸 떠나서 안전하게 매매하자. 그래서 절반만, 자, 50% 정도만 현재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CPI 지수가 매우 좋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더 급등 라인이 나오겠죠. 순간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나머지 구간을 던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을 준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매수를 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자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가가 4,2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4,231원. 일봉을 볼게요. 제가 일봉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요 파란 색깔 이평선 하단에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최초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 사실 여기 바닥에서부터요. 800원 근처였죠. 여기서부터 잡아드리긴 했는데 뭐 이때부터 계속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여기서 또 잡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그 영상 가격 기준으로 제가 매수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 3,418원이 여기 구간이었죠. 3418 구간 여기서 매수가 되었을 거고 2차적으로 또 잡은 게 3,500원 근처입니다. 자, 3,6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2차적으로 또 잡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22.8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수 단가 다 적어 주셨잖아요. 댓글창 보시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리플 제가 2차적인 매수 단가 잡았던 가격 3,500원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수익으로서 돌아갈 수 있겠죠. 최소 10%는 수익이 났어야 돼요. 제 영상대로 매매를 하셨다면. 많은 수익이 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댓글창에도 보면 정말 많은 수익들을 갖고 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단타를 드리면서 아하 토큰 같은 경우도 새벽에 드리면서 5%짜리 수익, 그리고 아하 토큰 여기 보면 7% 수익 나셨죠. 그리고 아하 토큰 10.23원의 매수, 매도 단가 1차, 2차에 대해서 매도를 하셨고 이렇게 수익을 다 끌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들도 다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대박이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여러분들도 지금 대박 남겨주면 계좌 다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매매하는데 조금 힘들다 그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소통방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이는 링크 보이시죠? 링크 클릭만 하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처 여기 적어주세요. 010 연락처 적고 제출 버튼까지만 누르면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겠고, 단타 종목을 필요로 하다 그러면 단타 종목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제출 버튼까지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리플에 관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계속해서 정말 겐세이를 걸고 있죠. 쭈꾸미 대가리가 표현을 좀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기성이 강하지만 70억 명이 거래하고 싶어 한다. 이게 딱 다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한마디를 또 더합니다. 한마디 더 더해요. 야, 그냥 1월 20일 날 그냥 쭉 찌그러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나, 저는 그게 참 의문이긴 합니다. 자, 보면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발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멘트를, 이런 싸가지 없는 멘트를 던집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게 진실이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게리 겐슬러가 맞는 말을 했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셔도 돼요. 근데 게리 겐슬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1300명이 이렇게 눌러주셨는데, 아니 10,000명이 보셨는데 1300밖에 안 돼요? 전 2000명, 3000명씩 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훑어보자면 하나가 더 있어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와이즈도 결국에 ETF 전환 신청을 결정을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게리 겐슬러가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항소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30일 연장을 하면서 서류 제출을 좀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지금 오늘 날짜가 마지막인데 현지일 기준으로 15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16일 점심시간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언제 이게 뉴스가 올라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조금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흰먼 연설의 문건이 공개가 되었어요. 과거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까먹었나요? 머리가 지금 벗겨졌다고 해서 까먹을 사람이 아닌데, 야, 이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뭐 물론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흰먼이라는 사람이 야후 마켓 가갖고 좀 발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보자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흰먼 연설 문건이 공개가 되었고,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2018년도 6월에 야후 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관련 서밋에서 윌리엄 흰만, 그때 당시에는 기업금융국장입니다. SEC의 직원이죠. 말단 직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높은 직급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게리 겐슬러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또 다릅니다. 제가 이거 영상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후라는 데가 좀 이름이 좀 익숙하죠. 나이가 40 넘으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 야후는 뭐냐면 지금 이 게리 겐슬러와 그리고 흰먼과 그리고 지금 우리 리플 보이시죠? 리플의 CEO로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야후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16년도에 리플은 야후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브래디 갈링하우스를 고용을 합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창립자가 아니에요. 중간에 영입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흰먼 문서는 2018년도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결국엔 이 야후라는 데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다.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일단은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여기서 보면 증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위 테스트라는 거를 통해서 증권이냐 아니냐의 싸움을 해요. 자, 그래서 윌리엄 흰만 기업금융부문 이사가 SEC의 문건으로 공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2018년 6월 14일 문자고. 요 내용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네, 투자계약 테스트. 이거 하위 테스트입니다. 하위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바로 이 오렌지 농장에 대한 건데, 이 오렌지 농장에 대한 투자, 결국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결론만 말씀드리게 간단하게, 자산의 가치가 성장해서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익을 보고 다시 판매될 수 있도록 재배될 것이라는 약속이 덧붙여집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 이득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건 뭐다? 증권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게리 겐설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강의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닙니다. 본인 입으로, 뚫린 입으로 얘기했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게 영상으로도 돌아다녀요. 영상으로도 돌아다닙니다. 자, 이건 뭐 전자담배인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도 거짓말을 한 거구나 라는 게 결국 들통난 거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그러면 우리 리플랩스 본사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미국을 향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변경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복구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10만 달러는 약 1.5억 원이요. 자, 1억 5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재단에다가 리플의 스테이블 토큰을 통해서 5만 달러, 약 7천만 원 정도를 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에도 또 후원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 있죠. 결국에 아부를 열심히 떨고 있는 겁니다. 리플도 시대의 대세가 누구고 세계 시장을 끌고 갈 게 어느 나라인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아니다. 이제는 미국을 제대로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게 결국에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처럼 혜택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머니그램하고 산탄데르 은행을 통해서 결국에 파트너십을 맺었었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달 리플의 가격은 0.01달러였는데 3달러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그려줬었습니다. 3달러는 약 4,000원 정도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가격 여기였어요. 최저점 바닥이었는데 쭉 끌어올렸고 다시 한 번 더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저했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불장을 타고 다시 2,000원을 찍고 또 폭락을 합니다. FTX 사건 겪고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해서 채굴이 또 금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었겠죠. 22년도에 장난 아니었잖아요. 권도영이 사건 터졌고 11월 달에 FTX 사건 터지고 꽝꽝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걸 다시 딛고 전에 올라왔었던 4,000원까지 딛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이거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본인들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찜찜한데? 그러면서 리플이 13억 달러의 무면허 증권을 대중한테 배포했다. 판매를 했다, 배포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서 크리스 라센과 브래디 갈링하우스 CEO를 고소를 합니다. 자, 물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요? 리플랩스 본사까지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거고 지금 4년 넘게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2020년 12월 21일 날 리플랩스, 브래디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까지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 소송의 여파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620원이었던 리플의 가격은 단 8일 만에 얼마나? 200원까지 마이너스 68%의 폭락을 하게 됩니다. 와, 200원까지 곤도박질 친 거예요, 리플이.
그러던 리플이 현재 4,200원까지 치솟아 있다. 대단하죠. 리플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3월 8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고 즉시 심리를 요청한다. 정식 재판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고 SEC 내부 대화록 공개를 8월 31일까지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SEC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안에서 흰먼 문서가 공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게리 겐슬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숨겨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2023년 7월 13일이 돼서 약식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4가지 판결이 나오게 돼요. 4가지. 자, 4가지인데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 건 3승, 리플이 3승, SEC가 승리를 가져간 건 1승입니다. 4개 중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83%의 폭등을 이렇게 또 가져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루짜리 상승에 그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러고 나서 650원까지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요. 그때가 9월 11일 가장 최저점을 찍습니다. 9.11 테러처럼 말이죠. 그게 결국엔 정확하게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7월 13일부터 2달 뒤에 정확히 언제? 9월 11일 날 650원이 깨졌습니다. 제가 그 2달 동안요, 정말 개 욕이란 욕은 평생 먹을 욕 다 먹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리플 1달러 못 넘겨요. 못 넘깁니다. 나중에 대통령 바뀔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못 넘겼죠. 그때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23년도 7월 달부터 9월 11일까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바로 이 차트입니다. 네, 7월 달에 이렇게 보면 1120원입니다. 그때 당시 환율이 한 1300원대 중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1300원 못 넘긴다. 못 넘겨요.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또 물렸죠. 1000원대에서 물렸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신 분들.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650원 간다. 650원 깨진다. 제발 700원 밑에서 다시 한번 잡아라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정말 문자로 살해연빵 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리플은요, 고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9.11까지 마이너스 43%.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랬을까요? 이비방정이다. 네가 입을 떠드는 바람에 떨어졌다라고. 제가 무슨 리플을 주무르는 세력입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매수를 또 일부 진행을 했었고, 근데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별로 못 올라오니까 적당하게 매도하셔라. 1000원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싸움은 단 하나 이겁니다. 자, 리플 XRP 토큰이 누구한테 판매를 했을까요? 맞아요. 개인들한테도 판매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한테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류로 봤을 때 개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판매했던 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른다. 개인들은 그만큼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판사의 판결이 공식적으로 나왔고, 판사의 판결에 공식적으로 나온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한 건 뭐죠? 증권이다. 자, 요거는 리플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명 계약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한 XRP 토큰은 증권이다. 인정을 한다. 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된 거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데 나는 그만큼 벌금을 낼 수 없어. 벌금 너무 비싸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SEC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벌금은 20억 달러를 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판결 작년 8월 7일에 나왔죠. 1.25억 달러. 1억 2,500만 달러로 낮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1심이. 자, 그런데 20억 달러 대비해서 이미 약 95% 정도의 할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디스카운트를 받았어요. SEC 측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 5% 수준이면 우리 말을 개무시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 SEC의 제가 위원장이다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제가 그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면 물론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하방 베팅을 한 거겠죠. 하방 베팅하고 주구장창 죽이려고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리플사도 오케이 해야 돼요. 사실 95%나 할인해 줬는데 오케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플도 만만치 않아요. 1억 2,500만 달러도 비싸다. 아니 1,000만 달러까지 낮춰달라. 1,000만 달러까지. 야 진짜 장사 속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결국엔 항소로서의 확률은 저는 99%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99%. 근데 그거를 오늘 날짜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약간 그 부분에 판단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로 많은 또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에 어떤 내용이 한번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고, 일단 10월 17일 날짜로부터 항소를 공식화했고, 그리고 90일 안에 개회 변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요겁니다. 개회 변론서가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소송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좀 많이 길죠? 많이 긴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버튼,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매매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최근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4,299원까지 갔죠? 제가 항상 매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호가창을 1개, 2개 낮춰서 매도해라. 4,300원에 팔 것 같으면 4,298원, 97원 이렇게 어떻게 지정가 매도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나는 리플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텔라 루멘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로 9.7% 상승을 그려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오늘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온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시장의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는 1월 30일 날입니다. 1월 30일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통과를 했어요.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하나는 통과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또 낮게 나온다면 정말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을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뜨거운 시장 확 죽어버릴 겁니다. 그게 너무나 많이 긴장이 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어제 발표 때 지수 보세요. 한 방에 0.8%를 올려버립니다.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이 나스닥 지수를.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겪었어요. 바닥을 다지고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물망 차트에서 이 그물만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이 말리지 못해요. 그럼 21,000달러요? 21,000포인트? 그냥 넘어가요. 이거 그냥 넘겨버릴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21,100까지는. 전고점까지 그냥 다 뚫어버릴 수 있어요. CPI만 정말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요거는 뭐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 나온다 그러면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 찐 바닥일까? 저는 일단 3,800원대 3,850원 정도가 아닐까. 요 정도에 1차적으로만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850 정도. 3850입니다. 3850 적어드릴게요. 자, 3850에다가 1차 매수를 한번 걸어볼게요. 올지 안 올지 저도 몰라요. 지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발표 직전까지. 대통령도 모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모르고 게리 겐슬러도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걸 집계했던 그 직원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 그 지표 발표하고 나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3850에 1차적으로 매수. 요거 한번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도지코인도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제 영상 보셨던 분들. 4시간 봉 기준에 녹색선 480원이죠.
요거 수익 보신 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절반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12.9%, 약 13%까지의 수익을 보셨죠?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수익을 보셨던 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헤데라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7.5% 정도 수익을 이렇게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리플은 약 22%, 23% 정도의 수익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토큰 같은 경우도 제가 새벽 1시 48분에 드렸어요. 그래서 10.2원 밑으로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새벽에 알림 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깨어있는 분들만 매수해 보셔라. 그래서 알림 없이 올려드렸던 겁니다. 조용히 알림 없이 올립니다. 소근소근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게 알림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나서 보셨을 텐데 9시까지는 매수 교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 토큰도 5에서 7% 정도 수익 다 요거 다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리플도 이렇게, 헤데라도 이렇게, 그리고 스팀 달러가 야 이게 좀 위험한데 자꾸 얘네가 꼬셔요. 7,935원이었잖아요. 요거 잠깐만 볼게요.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차트. 자, 이렇게 8,000원까지 와 있죠. 일봉상에 파란 색깔 이평선이 지지를 받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하신다 그러면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손절가를 완벽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는 7,500원 이탈 시 무조건 손절입니다. 나중에 뭐 마이너스 났다라고 뭐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 후회를 안 할 자신 있는 분들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팀 달러 같은 건. 대신에 7,500원 이탈 시 무조건 손절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요 사진으로 올려드렸는데 XRP 토큰이 4천만 개가 빗썸으로 이체가 됐어요. 이 빗썸으로. 약 1,500억 정도 되는 자금인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겁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리플은 어느 정도에 살짝만 걷어내는 게 낫지 않나요? 절반 정도만. 다 팔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매매가 좀 잘 안 되시거나 그리고 이 영상 이후로 하락 또는 뭐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모든 종목들을 영상만 보고 매매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시간으로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 제가 남겨놨어요. 많은 분들 또 실시간으로 좀 매매 편하게 하시라고. 첫 번째 보이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를 하신 뒤 그리고 연락 받으실 번호 입력하고 제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무료로 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 미결작정 많이 늘었어요. 도지코인도 보면 미결작정 많이 늘었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리플 사상 최고치예요. 녹색 막대기 가장 높은 산에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미결작정 보시면서 자, 이거 사상 최고치 뚫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미결제 약정이 이때 가격이 4,000원이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저평가 받은 거기 때문에 리플은 반드시 이거를 더 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플을 제발 좀 들고 가세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 팔지 마시고 조금만 팔면서 가셔라.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저평가 구간을 갱신을 하면서 다시 원래 원하는 라인까지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과 똑같은 미결작전 비슷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바로 그 도지코인입니다. 사상 최고치의 미결제 약정은 아직은 조금 모자라요. 아직은 모자란데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 미결작전 사상 최고치가 여기에요. 근데 가격 대비해서 얘도 도지코인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지코인도 한번 잡아보시겠다 라고 혹시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자, 약간 눌러 거예요. 530원 밑으로 눌러줄 겁니다. 근데 CPI 발표 때문에 조금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그래서 CPI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500원에서 480원 사이 한번 잡아보세요. 500에서 480원 사이. 자, 도지코인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고정 댓글창에 첫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보유 종목 진단 누르시고 연락처 적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 30분짜리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래트레이더였습니다.